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로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내년 4월 베이징에서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차량 간 시비가 결국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11살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한인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 주식시장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내놓은 구글의 주가가 나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1,500원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가 탄탄하다며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해 정상회의를 열 거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입니다.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통화를 가졌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대두와 농산물 구매 등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고 정확히 이행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자신이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하고 내년 후반 시 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극한 대립에도 미국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특히 두 정상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타이완 반환은 전후 국제 질서의 핵심 요소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타이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면서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과 맞물린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 일본 최대 우방인 미국을 향해 타이완 반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부산 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통화는 특히 중국의 히토류 수출 재개와 관련해 양국의 세부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역시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중국에 판매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프리웨이에서 차량 운전자 간 시비 끝에 총격이 이루어졌는데 뒤에 있던 11살 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컬버시티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웃집에서 벽을 뚫고 날아든 총탄에 8살 소녀가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외치는 남성. 곧이어 다른 남성이 걸어오더니 뒤로 돌아 수갑을 차는 자세를 취합니다. 숨진 아이의 의붓아버지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이었다고 말했는데 사건을 목격한 또 다른 운전자는 꽉 막힌 프리웨이에서 2대의 차량 간에 시비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So as I'm getting on at Gibson is where I started seeing these two guys in and out, into lanes, into emergency, like all, I mean, they were. 살인 혐의로 체포된 22살의 타일러 매튜 존슨은 연휴가 끝난 다음 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어른들의 시비 끝에 목숨을 잃은 소녀는 11살 브랜든 도밍게스 차바리아로 확인됐으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는 소년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와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후 컬버시티의 한 아파트에서는 8살 소녀가 총에 맞았습니다. 총격은 정작 이웃집에서 이뤄졌는데 총알이 벽을 뚫고 날아와 소녀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소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총격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모나에서도 집안에서 16살 남학생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체포한 건 13살 여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가정 불화로 인한 총격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에는 시카고에서 청소년들 사이의 집단 난투가 2차례 총격으로 이어지면서 9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미성년자들이 연루된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흉흉한 연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 전역 곳곳에서 아시아계를 노린 조직적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 집이나 업소를 비우는 생활 패턴을 악용해 한인 가정과 아시아계 사업주가 집중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범죄 조직이 아시아계 사업주와 이민자 가정을 체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상당수는 콜롬비아 국적의 비자 만료자 또는 불법 체류자로 아시아계 밀집 지역의 단기 숙소를 거점으로 삼아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특히 H마트 등 한인 마켓 등에서 특정 인물을 쫓아 집 주소를 확인하거나 공공 데이터를 통해 신원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감시 카메라와 신호 방해기를 이용해 알람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배관공이나 배달원 등으로 위장하며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목표 주택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8월 오리건주 유진에 거주하는 김종만, 김병숙 씨 부부는 일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 집 전체가 뒤집혀진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서랍부터 옷 주머니, 2층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고까지 털렸고 또 다른 금고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485건의 강도 사건 중 다수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인종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의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방부가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마크 켈리 연방 상원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X 계정에 올린 공식 성명에서 마크 켈리 예비역 대령에 대한 심각한 위법 혐의를 접수했다며 현역 복귀를 포함해 군사법원 재판 절차와 행정 조처 등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에서 대령으로 전역하고서 우주 비행사로 활동하기도 한 켈리 의원은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5명과 함께 제작해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짧은 동영상에서 후배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집권 2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국방부가 현역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직접 위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길거리는 요즘에도 각종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노숙자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제대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다 못한 한인단체들이 직접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차장에 한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보이스 오브 윌셔 코리아타운 커뮤니티가 기획한 한인타운 클린업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집을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집이 들어오면은 그쪽 첫 인상이 안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청소를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 또 안전한 우리 타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일단 시작하게 됐고요. 행사에는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Some parts that are very clean, but some parts that are very dirty. And for those parts that are very dirty, we're here to come and pick up like the trash and just make it so like it's cleaner again. 우리 NYCC에서 왔는데 우리도 한인타운에서 직접 열심히 청소하라고 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봉사자들은 한인타운의 중심인 윌셔대로 상권 밀집지인 육가선상을 따라 거리 청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행사에 동참한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사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에는 더 확장을 해서 다른 스트리트도 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 파바에서는 한인타운의 환경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타운이 깨끗하게 하면 경기도 좋고 우리가 다니기도 좋고 또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누가 버리면 또 버리는데 미리미리 청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청소는 로스앤젤레스 10지구 의원 사무실,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등 각계의 지원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보이스 오브 윌셔 코리아타운 커뮤니티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한인 사회를 위한 관련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계 한인 단체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지저분했던 거리가 점차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깨끗한 한인타운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인공지능 AI 모델을 내놓은 구글의 주가가 나스닥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뉴욕 주식시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오르는 등 주요 주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은 건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월러 이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에 우려가 있다며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이사는 제롬 파월 현 의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의 발언 이후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다음 달 금리 인하 전망은 80% 안팎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1월부터는 금리 조정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때마다 지표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도 힘을 보탰습니다. 최근 새로 내놓은 AI 모델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6% 넘게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AI 칩 제조회사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은 나스닥 지수 상승률에 못 미쳤습니다. 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AI 거품론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날도 우리 돈으로 70조 원 넘는 AI 분야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의 투자는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경제를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무부는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며 2026년 경제 회복을 자신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MBC 뉴스와 인터뷰에서 금리에 민감한 일부 산업, 특히 주택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 전체가 침체할 가능성은 없다며 2026년 미국 경제에 대해 매우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혜택과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무역 합의 등의 효과로 내년 1분기부터 미국 가계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최근 농산물 관세 완화 조치가 물가 상승을 인정한 조치는 아니라며 인플레이션은 서비스 경제 때문에 오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충격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거둬들이며 적응 단계에 들어섰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관세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업체 재고가 소진되면 관세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관세의 힘이 예전에 본 적이 없는 미국의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9원 내린 1,475.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5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5.2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원화 가치 추락으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안착하면서 일각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만 1달러 가격은 52원 넘게 오르면서 지난 14일 한국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상승 흐름을 돌려세우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참여한 협의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올해 환율 최고점인 4월 9일 1,484.1원에 가까워지고 최근 상승세면 곧 연고점을 넘길 거란 예상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소송 끝에 비수술 성전환자 여성에게도 이 찜질방 내 여성 전용 구역 입장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탕 입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의 법원 문서를 인용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한인 운영 찜질방이 지난 8월 성별 분리구역 이용 정책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트랜스젠더 여성인 알렉산드라 코버트는 해당 찜질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찜질방 측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남성용 출입증을 제공했는데 그는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측은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어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고버트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찜질방 측의 바뀐 정책에는 모든 고객은 트랜스젠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고 고객들은 해당 성별 구역 내에 성별 신체와 다른 고객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워싱턴주의 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에 대해서도 법원의 비슷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 전 국회의원이 오늘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이 원장을 맡고 있던 SG 아카데미의 이승희 대표는 고인이 오늘 새벽 별세했다며 빈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한북 회령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한 후 지난해까지 최고령 현역 배우로 방송과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기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KBS ETV 드라마 개소리 등에 출연했고 올해 1월 KBS 연기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수상 소감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 언젠가는 기회가 한번 오겠지 하면서 늘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아름다운 상, 귀한 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무대에 섰지만 건강 이상으로 하차했습니다. 고인은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장을 3차례 역임했고 1992년 14대 총선에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로 서울 중랑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천대 연기예술학과 석좌 교수로 연기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1939년 출간된 슈퍼맨 코믹스 초판본이 역대 만화책 최고가 경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CNN 방송 등 언론은 경매사 헤리티지 옥션을 인용해 초판본 슈퍼맨 만화 단행본이 912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전했습니다. 만화가 제리 시걸, 조 슈스터가 함께 창작한 슈퍼맨은 1938년 탄생했으며 만화 잡지 액션 코믹스에 수록되면서 대중과 만났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판본은 슈퍼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단행본으로 출판 당시의 정가는 10센트였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초판본은 북가주에 거주하는 3형제가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모친이 살던 집 다락방의 상자 안에서 이 만화책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명한 색상, 완벽한 보존 상태는 캘리포니아주의 건조한 기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고국을 떠나 인도적 체류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거주해온 우크라이나인 약 20만 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가 만료된 미국 내 우크라이나인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인도적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쟁 초기 2년간 약 26만 명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이 프로그램의 신청과 갱신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연방법원은 체류 허가 갱신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적자들의 체류 갱신 신청서 중 약 1,900건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체류 자격을 만료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추방이라는 공포와 스트레스에 미국을 떠나 캐나다나 유럽, 남미로 향하고 있다며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고향이 선택지는 아니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마이크 퀴글리 하원 의원은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의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전체 절차를 끝내지 못했다면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이틀 연속 오른 건 4주 만인데요. 최근 3주 동안 6.2%나 폭락했던 나스닥이 무려 28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랠리 모드를 주도했습니다. 오늘 상승률이 무려 2.69%에 달하며 지난주 낙폭의 99.8%를 단 하루 만에 복구했는데요. 반면 나홀로 개장 초 약세로 꺾였다 반등한 다우존스는 나스닥 상승폭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주 3년 5개월 만에 최악의 주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이 마침내 반등했고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85%로 치솟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42%까지 추락했던 확률이 불과 일주일 만에 2배나 폭등한 건데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포모 현상은 이틀 연속 작동했습니다. 최근 6일 동안 4일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알파벳이 2주 만에 매그니피센트 7 전 종목을 강세로 이끈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장 초 25주 최저치를 찍고 6일 만에 가까스로 반등했습니다. 땡스기빙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든 시점에서 변동성은 평소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모두 9월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충분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